자, 여러분, 추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논증의 타당성. 이 논증의 타당성 부분은 소위 논리적 사고의 기초 원리가 됩니다. 우리 추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쭉 보셨죠. 정보의 추리니, 상황의 추리니, 과정의 추리니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리해 나가는 과정이 논리성이 따라야 합니다. 이런 논리성을, 재반 논리성을 기초로 하는 기초 지식이 바로 여기 있는 논증 방식과 다음에 논증의 오류 부분입니다. 자, 추론의 방식, 즉 논증 방식은 여러분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여기 보시죠.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은 연역 추론이 있고 연역법 그럽니다. 연역 추리, 연역 추론 그리고 다음에 또 귀납 추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변증법 이렇게 있죠. 변증법. 여러분들 연역 추론은 일반적인 원리를 앞섭니다. 대명제를 앞세우죠. 대전제. 그 연역 추론의 대표적인 형태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잘 알려진 3단 논법 같은 것은 연역 추론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 3단 논법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즉 기억해 보면은 정은 3단 논법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단정적인 표현은 이 3단 논법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요. 여러분 먼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우리 쉬운 예로 쉬운 예로 들어야 이해가 좀 닿겠죠? 그래서 석가 예수도 사람이다. 석가 예수 공자도 했답니다. 사람이다.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우리가 추론해서 보통 연결을 해보면 하나둘의 명제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을 추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둘의 명제에서 이 결론을 도출해가는 이 과정 자체를 뭐다? 추론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러면 결론은 보면 이 두 개를 한번 조합하면은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석가 예수도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관인의 명제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여 이 결론이 반드시 주제냐? 결론이 반드시 주제냐? 그렇진 않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든 사람 할 때 여기는 모든 사람 범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석가와 예수, 다음에 여기는 석가와 예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얘가 일반적인 뭡니까? 원리죠. 그래서 이게 대전제가 되는 대전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모든 사람의 석가 예수가 포함되니까 어떠죠? 바로 소전제가 됩니다. 이렇게 전제죠, 그죠? 핵심 논거. 이런 전제 둘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해가는 이 과정을 뭐란다? 추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결론도 보면은 석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장 대전제가 일반적인 원리예요. 이미 진리나 사실로 알려진 일반적인 원리. 그 뒤에 두 개는 어떻습니까? 뒤에 도출되는 것은 새로운 구체적 사실들. 자, 이런 새로운 구체적 사실들을 도출해내니까 여기 일반적인 원리가 뭐가 됩니까? 소주제문, 포괄적이고 추상적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역 추리에서는 보면은 이 대전제가 주제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3단 논법 얘기를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으로 연결하는 것을 정은 3단 논법, 가은 3단 논법은 만약 무엇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의 if절이죠. 만약 무엇이면까지가 전건명제. 뒤에 내린 뭐뭐이다 후건명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문 볼까요? 비가 오면 전건명제. 땅이 젖는다. 비가 온다. 이게 전건 긍정을 했죠. 그러므로 땅이 젖을 것이라는 논리적입니다. 가령 이렇게 된다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전건 후건 명제죠. 전건을 부정하게 되면 잘 보세요. 비가 오지 않는다. 전건 부정하게 되면
결론은 이렇게밖에 도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젖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결론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비가 오지 않아도 땅이 젖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눈이 온다거나 물을 의식적으로 뿌린다거나. 그래서 이것을 전건부정의 오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전건부정의 오류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연결해 두시고요. 선언 3단 논법, 딜레마 논법 참고 한번 하고요. 귀납추론의 유비추론은 우리가 보통 유추라는 말입니다. 유추와 통해요. 그러니까 유비추론은 두 개의 대상의 속성이 동일하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유추라는 것은 유사성에 근거해서 미루 짐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원래 추론에서는 유비추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상이 동일하다는 속성을 근거로 나머지 것도 동일하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유비추론입니다. X는 A, B, C, D, E를 원수를 가져요. 그럼 Y는 A, B, C, D를 가진다면 지금 A, B, C, D가 동일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Y는 E도 가질 것이다 라고 추리해가는 것을 뭐다? 유비추론, 다시 말하면 유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적 인과적 기납추리라 두시고, 기납추리는 일반적 원리를 뒤쪽에 연결을 하죠. 자, 그리고 변증법 하면은 정반합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러니까 정반합은 뭡니까? 정은 1차 판단, 다음에 장단이 있겠죠. 반은 2차 판단, 장단이 있습니다. 서로 대립입니다. 정반이. 대립되는 양상을 가지고 합은 종합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잘 협의해서 종합적인 훌륭한 판단을 내세우는 것을 합의 논리라 그래요. 어찌 보면 이 합의 경지는 동양적으로 보면 중용과 비슷한 그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됩니다. 해결의 변증법적 구조, 이것이 우리 글에도 많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한번 하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추론의 방식들, 전통적인 방식들을 응용해서 그래도 적용하기도 한다는 점 감안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테마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논증의 오류라는 부분이에요. 논증의 오류. 우리가 흔히 논증의 오류 그러면 여기 오류라는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잘못된 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볼 때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 오류, 비형식적 오류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 보통 비형식적 오류의 세 가지 기준으로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 원인 면에서. 그러니까 1번의 심리적 오류, 다음에 2번의 자료적 오류, 103쪽에 보면은 언어적 오류 세 가지가 있죠. 그 오류를 일으킨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에 따라 세수로 나누고 그 세부적인 하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적절한 논거, 그죠? 정확한 논거. 이 논거에서, 논리적 근거에서 주장이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논거, 왜냐하면 때문이다라는 이 논거가 주장과 사이에서 이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이것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오류라고 하는구나,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심리적 오류, 동정 연민의 호소가 된 것은 동정심이나 연민의 호소에서 논지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참고하고 사적관계, 사적관계는 정 때문에 그러죠. 군중의 요소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군중 심리를 자극하다. 자, 예문, 이 책은 가장 좋은 책이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근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베스트셀러가 됐거든. 자, 우리가 베스트셀러는 많이 팔린 책을 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팔렸다고 이게 가장 좋은 책인가 하는 것은 문제 제기가 가능하죠. 여러분, 그 미국의 플레이보이라는 잡지도 굉장히 판매 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은 책이냐 아니냐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종교적이고 윤리적 관점에서는 좋은 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 근거와 주장 사이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고 읽었다는 이유, 군중심리죠. 여기에 기대해서 오류를 범한 것을 여기 보면 군중의 호소, 군중심리의 오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적합한 권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다른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서 뭡니까? 바로 주장하는 경우에요. 교황이 천동설이 옳다고 했다. 여러분, 교황은 종교계의 지도자요. 천동설 운운하는 것은 과학의 범주입니다.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으면 틀림없다라는 이런 결론은 바로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 인신공격은 주장하는 사람의 인품, 직업, 과거 행적을 트집 잡습니다. 그 사람의 학설을 믿을 게 못돼. 이런 결론을 내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벌써 이혼을 2번이나 한 사람이니까. 아니, 이혼을 2번 아니라 100번 하던 간에 학설과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뭐 가정학자가 아닌 바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성의 씨처럼 뭐 선거 관련된 가정학자다 뭐 이러면 좀 모르겠거니와 모든 것들이 통용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혼한 것과 학설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과거 행적을 트집 삼아 그걸 근거로 삼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피장파장은 역공격이라 그래요. 엄마 개가 아들 개에게 옆으로 기어다니지 말라고 하죠. 아들 개가 말했죠. 엄마부터 먼저 똑바로 걸어다니세요. 이 말은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설득력이 없어요. 뭐 저도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닌다. 근데 동생들어 술 마시고 늦게는 동생들어 야 음주측정 사내가 그렇게 늦게까지 다니면 돼. 이런. 동생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형은 말이야 술 많이 드시고 말이야 외박까지 해놓고 말이야 이러면 뭐야? 이게 바로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역공격의 오류라 그러죠. 원천봉쇄도 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물에 독약 치는 오류, 반론의 가능성을 미리 원천적으로 비난해서 봉쇄합니다. 새날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난단다. 자, 이 문장을 얘기한 의도가 뭘까를 판단해보죠. 얘 어서 자야지. 어머니가 늦게 잠자지 않는 아이들은 자, 얘 어서 가서 자야지. 이런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는 것보다 앞에 내세운 그 근거가 뭐냐. 새날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난단다. 얘 어서 가서 자야지. 이렇게 말한 엄마의 의도는 아이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속으로 내가 늦게 자면 헛날의 어린이가 되는가 봐. 이런 생각하고 일찍 잘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일찍 자지 않을 반대의 반론의 가능성을 새날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난단다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조금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얘기 보세요. 저는 애국자로서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애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는 문장은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그죠? 봉쇄를 한 겁니다. 자기 주장에 반대하는 반론의 가능성을 차단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이 원천 봉쇄 오류입니다. 자, 여러분 자료에 우리 가장 많이 나오죠. 뭐가? 성급한 일반화. 말 그대로 성급하게 일반화해버립니다.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것이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대표적인 속담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 지금 행동하는 걸 보니 행동 하나로 판단해버려요. 성급하게 일반화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잘못된 유추, 부당한 비유라고도 합니다. 유사성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빗대지 못할 성질까지 빗대어 언급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보니까 컴퓨터를 잘하면 유사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입력, 기억, 출력이 유사성이 있죠. 컴퓨터는 입력, 워드 프로세서로 치면 되겠죠. 그죠? 타자로 쳐서 입력하고 기억 메모리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린트하면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 역시 입력은 지금 여러분은 최지평 선생이 강의 듣고 있어요. 그럼 이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이 모두 입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발화하거나 글로 표현할 때 더러 시험 치고 평가받을 때도 발화하고 글로 쓰겠죠. 바로 그게 출력입니다. 이처럼 컴퓨터로 잘하면 입력, 기억, 출력이란 그와 같은 역할론에서는 뭔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컴퓨터도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유사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잘못된 유비 추리가 됐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유추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비유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논점 일탈은 무관한 결론입니다. 지금 말해지는 논지에서 벗어난 결론을 내려요. 아이들이 막 먹을 것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너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막 애들이 막 형제간에 먹을 것 가지고 내가 더 먹니, 네가 더 먹니, 막 울기도 하고 어린 날에, 철없던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애들이 형제간에 다투고 하니까 성이 나잖아요. 왜 너희들 먹을 것 가지고 싸우니? 어서 가서 공부해! 그러니까 먹을 것 가지고 싸우는 이 현장은, 논지는 먹을 것 가지고 싸운다. 그럼 거기에 따른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서 가서 공부해. 이 부분은 결론이 아닙니다. 논지에서 벗어난. 이게 뭡니까? 바로 논점 일탈의 오류입니다. 원칙 운동 참고하고요. 의도 확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의도가 있었다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조금 아주 자극적인 문구가 나오네요. 너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는 걸 보니 폐암 걸리려고 환장했지 너. 자, 이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조언으로는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이 사람의 오류는, 이런 발화자의 오류는 어떤 성질의 것인가 하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폐암이요, 걸리, 소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면서 폐암을 걸리길 바라는 의도하는 흡연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 너 담배를 그렇게 피우는 걸 보니 폐암 걸리려고 환장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의도했던 것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의도 확대의 오류라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때요, 우리 동네에 큰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엔 뭐 공터가 전부 아파트 짓고 빌라 짓고 이랬지만, 그 당대는 뭐 동네 위에 시골에 이런 데 공터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이 막 나와서 하굣길 마치고 나와서 막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공터 그 맞은편에 양옥집이 있었습니다. 그 당대는 양옥집이 참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현관 유리가 굉장히 큰 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나서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놀이를 하는데, 그 집 아저씨가 그 당대 대머리셨는데, 아저씨가 늘 이렇게 러닝 셔츠 바람으로 땀 너머로 보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거기서 놀지 마. 왜 우리 집 유리창 깨려고 거기서 노니?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그때 그 아저씨가 믿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막 공을 뻥차고 막 골려주기도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금방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공 차는 아이들은 유리창을 깨기 위해서 공을 차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공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유흥이나 그 놀이, 친화감을 위해서 그냥 노는 것이지, 놀이가 좋아서 노는 거지, 그리고 공을 차고 하는 거지, 유리를 깨기 위해서 공을 차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제 말은, 표현은 결국 의도 확대 오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빠르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자, 뭐 전달되었다고 보고 이어가죠. 자, 잘못된 인과관계의 범위는 단순한 시간의 앞뒤 관계를 원인과 결과, 여러분 인과관계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논리관계가 인과성이라는 이런 필연적인 논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단순한 선후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 나오는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예요. 자, 그 사람 큰 차를 사더니 부자가 돼서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이걸 인과관계로 파악해서 나도 큰 차를 샀으니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기대치 가지는 것, 이건 뭐다? 인과관계가 아닌 단순한 앞뒤 관계를 자기 기대가 부풀어 가지고 이런 인과관계로 연결한 논리적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과관계 오류라 그래요. 흑백 논리란 말은 모든 상황이나 가능성을 딱 두 개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흑과 백, 뭐 정의와 사, 이런 식으로 권선징악하는 것도 흑백 논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두 갈래로 딱 이분법적으로 가라는 게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죠. 이것도 오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순환 논증 복합 질문은 꼼꼼하게 좀 보세요.
언어적 오류의 애매어의 오류는 애매어란 말은 문맥에 따른 문맥적 의미가 다릅니다. 동일한 단어라도. 그런데 다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같다고 해석한 데서 오는 잘못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때 죄인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할 때 종교적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의식이죠.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이때 감옥에 가는 죄인은 범법자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의미의 죄인과 범법자로서의 죄인은 다른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같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이게 뭐 황당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애매의 오류 그러고요. 은밀한 재정의는 재정이 통상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한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죠. 그 친구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야? 왜? 요즘 세상에 뇌물을 거절하다니 정말 미쳤어. 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죠, 그죠? 한번 생각해보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조건으로 10억을 줄게. 갈래 말래. 이런 앙케이트 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은 50% 가까이 감옥에 간다. 10억 받고. 중학생은 한 30몇 프로. 심지어 초등학생도 20% 가까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뭡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 삶의 목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물질 만능 시대의 폐해라 그럽니다. 물질 만능, 물질이면 모든, 돈이면 모든 게 된다고 판단하는 사유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삶에 대한 진정성에서 국어도 이와 같이 결국은 인문학이니까 사람이 되는 길, 올바르게 사는 길, 가치 있게 바람직하게 사는 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 길 찾기가 소중한 시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엄밀한 재정의 한번 봤습니다. 그 외에 강조의 오류 한번 읽어두시고요. 합성 분할의 오류는 부분들은 개별적인 원소들이 어떤 성질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전체도 그러하다 이렇습니다. 그럴 때 합성의 오류와 여러분 앞에 성급한 일반어가 차이가 있어요. 성급한 일반어는 어떤 범주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합성의 오류는 전체 집합이라느니 아니면 팀이라든지 이런 범주의 한계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기 있는 11명의 축구 선수들은 전부 다 훌륭한 선수들이다. 그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체가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선수들을 모아서 만든 축구팀은 훌륭할 수밖에 없다라는 합성의 오류. 그 반대가, 그러니까 전체가 그러하다, 어떤 특성이 있다는 속성에 근거해서 부분, 즉 원소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그러하다고 여기는 판단으로 나아간 것은 여기 나오는 분할의 오류입니다. 미국은 GNP가 5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야. 뭐 이건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 전체죠, 미국 전체. 근데 그래서 미국의 모든 국민들은 다 잘 삽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그러하다는 속성을 그 세부 구성원도 그러하리라라는 이렇게 분할해 가서 논증을 해나가는데, 미국에도 거지가 많습니다. 설렁가에 가면은.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좀 떨어지죠. 논리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뭐다? 여기 나오는 분할의 오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합성의 오류와 분할의 오류는 일단 어떤 테두리, 범주가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전체의 부분이라는 것. 또 하나, 합성의 오류와 분할의 오류는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충분히 학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돔닫기 예지 나와 있네요. 그거 한번 19번 풀어보고요. 20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 20번 문제는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22번 한번 보시자고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범하고 있는 오류와 가장 유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이 수능에도 몇 번 나왔던 이런 유형이죠. 그러면 수증기 응결체라고 한다. 첫 번 문장서부터 판단 짓지 마세요. 성급하게. 그런데 보세요. 원래 수증기 입자 이게 부분입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죠. 부분의 특성. 그러므로 구름 전체의 특성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구름은 눈에 보이잖아요. 논리적 오류를 범했죠.
이게 뭐다? 합성의 오류입니다. 부분이나 원소의 특성을 전체가 그러하다고 판단 지어가는 오류를 합성의 오류. 1번, 누가 그녀를 못생겼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눈, 코, 입 모두 예쁘니까. 눈, 코, 입 부분의 특성이죠. 분명 미님이 틀림없어. 이런 결론은 역시 합성의 오류죠. 자, 1번이다. 2, 3, 4, 5번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5번 한번 보죠. 그가 발표한 새로운 이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혼을 몇 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된다면 인신공격이지만 지금처럼 그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후진국에서 온 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얘기한 이론은 신뢰감이 안 가요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출신 지역, 그죠? 출처 이런 것들을 원인에 근거 삼아서 잘못 연결한 오류입니다. 이런 것을 발생학적 오류라 그래요. 그 증명을 해나가는데 주장을 해나가면 그 사람의 출신지, 출처 이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연결한 오류를 발생학적 오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전에 예문은 비슷했지만 뭡니까? 인신공격에 오류하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점 명확하게 하시면서 나머지 것들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 치면 좋겠네요. 자, 22번 풀고 마치도록 합시다. 다음 글이 범하고 있는 오류와 동일한 것은 그는 나를 추남이라고 하지 않는 걸 보니 미남이라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추남이라 생각하지 않는 걸 본다. 추남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생겼다도 있죠. 다양성을 무시한 흑백 논리입니다. 추남 아니면 미남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유하는 것. 흑백 논리.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너 나 미워하지 싫어하지. 그 사람은 싫어하다 좋아하다. 이 두 가지밖에 가능성을 지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그죠? 이분법적 사고가 되죠. 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쭉 보시면 큰 무리수가 없을 겁니다. 한번 밑에 설명지 읽으시면서 논증의 오류 정확하게 한번 동직하죠. 우리 국어능력 인증시험에도 논증의 오류가 기초 토대로 해서 물론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이걸 기초 토대로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추론 부분이 끝났습니다. 추론 부분 끝나고 다음 시간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기출문제 접근을 못했는데 이 기출문제를 한번 지금까지 배운 추론적 이해를 근간으로 해서 기출문제도 한번 더듬어서 꼭꼭 풀어보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훈련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비판적 이해입니다. 지금 독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읽기, 즉 독해 문제가 몇 문항이다? 40문항입니다. 주관식도 한 문항 들어있습니다. 문항수가 가장 많은 출제빈도 소단원 제1위 단원이에요. 자, 명심하면서 같이 계속 이어나가 보시자고요.